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20개 이상 간직하자 하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 리빙헬치과병원 김현철입니다. 기능통합 치약 관점에서 구강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추천한다 그러면 저는 사총사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입안의 환경을 바꾸는 구강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두 번째는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D와 비타민 K2, 마그네슘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콜라겐 합성과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 비타민 C입니다. 네 번째는 혈관의 건강과 항산화 작용을 돕는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장 때문에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장의 건강에 좋대더라. 또 면역력도 증진시킨다더라. 여자분들은 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더라. 피부에도 좋다더라. 이 외에도 많은 작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복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강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를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산균을 저희가 복용을 하면 이 방법은 구강 내 미생물의 대체 치료를 희망하고 하는 거예요. 입안에 유산균이 들어가게 되면 입 안에 있는 미생물 총 중에 유익균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구강 건강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국소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강에 있는 나쁜 세균이 전신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입안을 건강하게 한 효과로 인해서 입안 세균으로 인한 전신질환이 발생될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강유산균이 제가 병원에서 쓰는 큰 이유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를 쓰기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제 치과 임상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해도 입안이 내 마음에 흡족한 환자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쓴 다음에 제 눈으로 보면 환자 입안이 꾸둑꾸둑꾸둑해지고 환자 입안에서 피나는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데도 피가 안 나는 환자가 많아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국소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논문을 창해서 보게 되면 미국 UCLA 치과대학의 마이클 유먼이라는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을 찾아보면 치주질환 환자가 잇몸이 건강한 환자에 비교해서 심장에 문제가 되는 심근경색의 발생 빈도가 3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주질환이 끼치는 영향, 입안에 있는 미생물, 나쁜 세균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의 치과의사 중에 모리 아키라라는 선생님은 그의 체계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치주질환과 당뇨병과 지방간은 세 가지가 한 가지 세트예요. 이 중에 한 가지가 발생되면 나머지 것도 급격하게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미시간 의대 소화기 내과의 노부히코 가마다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의 한 가지인 크론병 그리고 궤양성 대장병 같은 환자의 소화기관에서 입안에서 발견되는 미생물, 나쁜 세균이죠. 이게 과잉 증식되어 있는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신질환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일으키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밥을 먹거나 침을 삼키거나 하면 하루에 삼키는 침의 양이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근데 그 안에 입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다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위산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세균들이 위산에도 안 죽고 담즙산에도 안 죽고 소장, 대장에 넘어가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가증식을 일으키게 되면 크론병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초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기전이 하나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핏줄이 터지게 되면 핏줄로 얘네들이 타고 들어가서 균열증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 세균이 입 안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면역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파선을 따라서 퍼지는 기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가지 정도를 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저희는 어찌할까요?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고요. 입안에 우식증이 생겨 있지 않도록, 염증이 않도록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세균이, 미생물이 전부 조절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환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입안에 구취가 많이 나는 게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다른 치과에 가서 구취 때문에 스케일링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입안에 개선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구취가 아니라 자각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제가 해서 결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다른 선생님이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에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이용한 미생물 대체 치료를 계획하고 한번 트라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환자분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프리바이오틱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쓰고 있는 락토바실라스 플란타리움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매일같이 하나를 복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알약은 타블렛이라고 그러는데요. 입안에 들어가서 녹이는 약은 로젠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로젠지를 언제 먹냐면 이솔질을 깨끗이 한 다음에 바로 주무십니다. 그때는 누구도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요즘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를 입에 넣고 5분에 걸쳐서 녹입니다. 녹일 때 가능하면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입안에 이곳 저곳 위에 아래 돌아다니게 하면 나온 유산균이 표면에 치아에 붙기도 하고 볼에 붙기도 하고 혀에 붙기도 하면서 미생물 대체 치료의 개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을 의사가 보고 느끼지 않아도 환자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도 4일 지났을 때 환자가 느끼는 자각 구취 증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취가 발생된 원인이 구강 내에 있다 그러면 칫솔질을 잘한다든지 뭐 치실을 쓴다든지 치간 칫솔을 쓴다든지 혀 클리너를 쓰든지 해서 입안의 구강 위생을 청결히 하는 방법을 첫 번째 권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을 제거하거나 치주낭의 깊이를 줄이기 위해서 치근활택술 또는 잇몸 소파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저희가 쓰는 건데 지금 이 환자의 경우에도 심한 염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 선생님은 스케일링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작은 되게 우리 치과에서 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 가세요. 내과에 가세요. 하지만 구취의 많은 부위는 입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대체 치료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환자분에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왔어요. 많이 흔들리니까 씹는 기능도 떨어지고 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먼저 스케일링을 하고요. 바로 대체 치료, 미생물 대체 치료를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환자보다는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치석을 떼어내게 되면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V자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을 저희는 치주낭이라고 해요. 그 치주낭이 깊어지면 산소가 없어도 사는 현기성 세균, 얘가 고약한 애예요. 얘가 병을 만드는 애예요. 얘가 넘어가고 퍼지면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프로락산이라는 약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녹여서 액상으로 된 프리바이오틱스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앞에 환자랑 동일하게 저녁에 하나 알씩 로젠지를 5분에 걸쳐서 녹여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저녁에 한 알만 복용했습니다. 염증이 있어도. 근데 이 한 알을 복용했더니 입안의 개선 상태가 지연되는 것 같이 보이는 환자한테는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 복용하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분은 어떻게 복용하느냐? 똑같이 이솔지를 해서 입안을 깨끗한 표면으로 만들고 프로바이오틱스 로젠지를 드시면 가서 좋은 유산균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먹으면 씻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분 동안 물을 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제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침, 점심, 저녁 드셔도 됩니다. 또 이 3개 중에 가장 효과가 뚜렷한 건 저녁인 이유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세균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못 드시면 아침에 드셔도 된다는 얘기고 아침에 못 드시면 점심에 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드시는 건 어느 때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가 좋은 시간은 저녁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냐고요? 1주, 2주가 지나면서 치아의 동요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납작 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폴라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저희가 폴라티를 처음에 해보면 팽팽하잖아요. 그런데 1주 있고 2주 있고 한 달이면 헐렁해집니다. 염증이 생긴 잇몸은 헐렁해진 폴라티 같아요. 근데 얘가 좋아지면 첫날 입은 폴라티처럼 치아 주위를 탁 감아 싸집니다. 바로 이런 효과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대체 치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일에 드시던 프로바이오틱스를 중단했습니다. 병원에 오시던 것도 자가로 생각할 때 자신이 좋아졌어 안 가도 돼 생각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재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보다 세균이 생기는 환경이 이분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와 프로바이오틱스의 계속적인 투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이 되었던 입안이 되었던 프로바이오틱스를 언제까지 먹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고 끊으면 얼마 안 돼서 예전 상태로 다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먹는 횟수를 조절해서 이것이 유지되는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찾는 게 의사와 환자가 같이 해야 될 일이지 끊는 방법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하는 게 최근에 저희가 장이나 입안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환자랑 같이 저도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하면 그 방법이 더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3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환자 때문에 그런 결론이 더 낫는데요. 잇몸에 예전에는 치주낭, 치아하고 잇몸의 V자의 그 곳을 저희가 염증이 생기면 기피를 재요. 이걸 파켓뎁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5mm 이상이 되면 수술의 가능성이 높아요. 7mm면 수술해야 돼요. 9mm면 수술해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기준대로 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써서 미생물 대체 치료를 구강에 시행한 이후에는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대신 환자에게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수술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아픈 수술을 싫어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죠. 왜 병원에 자주 왕래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락산이라는 약을 액상으로 만들면요. 쉽게 만듭니다. 환자분한테 약을 하나를 받아서 저희가 소독물에다가 담겨놓고 24시간 있으면 얘가 젤로 바뀝니다. 그거를 주사기로 가지고 치주낭 속에 넣는 거예요. 매일 넣으면 더 좋죠.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만일에 환자가 매일 오실 수 있다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건 없는데 다 바쁘시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 2번은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만들면 그 속에 있는 미생물의 생존 기간을 열흘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3회에서 4회 최소 사용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2알, 3알을 미리 받아서 저희가 녹여놨다가 쓰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했더니 앞에 사례처럼
점막이 쪼그라드는 효과가 생기게 되면 수술의 가능성이 점점 감소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은 잇몸이 폴라티처럼 쪼그라들면서 재부착이 일어나게 되니까 수술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창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관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올린 대로 대개 2달 정도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액상 치료와 동시에 집에서 환자가 매일 한 알, 경우에 따라서는 2알, 경우에 따라서는 3알 로젠지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더 보존적인 치료를 가고 싶다는 그런 희망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대체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요, 의사가 정해드리지만 환자가 먼저 안다는 겁니다. 제가 눈으로 보는 좋아지는 증상을 환자가 느낀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 잇몸이 건강해졌어요. 착 붙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생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을까 하고 영상을 준비해 놨던 게 있어요. 한번 여기 날짜가 나갈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을 하나 먼저 그냥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이 로젠지라는 알약이 입안에 오랜 시간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구강 내에 좋은 영양제 1탄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